원래 금강은 이 모래강이잖아요. 사대강 사업 이후로 다 녹조만 있어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썩기 시작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14일 날 개봉한 삽질이라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취재해서 이렇게 94분짜리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어떤 영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취재를 하게 된 계기,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영화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영화일 것이다 라는 좀 선입견을 갖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망치기 전에 그 민주주의를 망친 내용들을, 그러니까 불법과 탈법, 편법, 속임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기관은 거의 뭐 총동원하다시피 했거든요. 국정원, 검찰, 기무사,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그런 그 권력들이 다 총동원돼서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12년간의 그 추적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죠. 2006년부터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2009년부터 이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의 그 마인 도나우나에 가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 국군 융성 프로젝트, 한반도 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경제도 살리고 강도 살리겠다라는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라면은 당연히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명박 후보가 가서 이 제1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저는 2달 뒤에 또 거길로 갔습니다. 거길로 가서 이명박 후보가 만났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과연 문화를 가지고 국군 융성시킬 수 있는지, 문화를 통해서 강을 살릴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는 그 도로교통과 철도 운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문화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리고 하역 작업도 되게 번거롭습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냐? 그걸로 경제 동력을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화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슈테파니 테케라는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한테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문화의 물은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문화의 물은 고였기 때문에 더러워서 수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겠다, 강을 살리겠다 이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취재하시면서 정권의 탄압이 엄청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제일 부끄럽게 했어요. 2013년도에 그분이 이 소위 말해서 공익 제보를 한 겁니다. 나는 하청업체 사장인데 일당이 뭐 원래 50만 원인데 65만 원으로 부풀린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그거를 5만 원권 현금 다발에 묶어서 라면 박스에 담아가지고 차 트렁크에 놓고 그거를 매달 실어 날랐던 겁니다. 그 사람이 13개월 동안 그 원청업체에 실어 날른 돈이 그 100억 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검찰에 갑니다. 처음엔 제보자였어요. 네. 제보자였는데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 현금 다발 실어 날른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당신한테 추징하겠다 해서 그 피의자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범대입 쪽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고발을 취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비자금 사건을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그 비자금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금 또 남아있어요. 15년이거든요. 업무상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에 부역한 어떤 정치인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언론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그 4대강 사업할 때 한반도 대운하 시절부터 거의 대부분이 언론들이 그 나팔수였어요.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면은 썩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명박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백두산 천지무도 고였는데 맑다.
썩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언론들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쓴 거죠. 이렇게 이제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고여 있는 물이지만은 이 4대강은 다 이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비료니 뭐 이런 그 오염물질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초등학생도 보면 알 수 있는 상식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 쓰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언론의 가치는 검증이라고 봅니다. 검증. 지금 4대강 그러면 취재했을 때 어떤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2012년 완공되고 나서 곧바로 물고기 떼죽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녹조 라떼, 녹조 곤죽 뭐 이런 식으로 막 끼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합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네. 김종술 기자는 그걸 먹기도 했어요. 네. 먹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검증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왜 드신 거예요? 이상한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체가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강에 처음에 못 보던.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그러니까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게 뉴스잖아요. 전에 안 보이던 생명체가 나타나는 게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습니다.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 사람들한테 다 보냅니다. 보냈는데 5분도 안 돼서 잘 모르는 건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돈 다 털고 컴퓨터까지 다 팔고 이게 내 마지막 기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쓰려고 이제 하는데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먹어본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내 몸에 이상한 이 부작용이 생기면은 강에 있는 생명체한테도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먹어본 거죠. 먹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동동 굴르고 그냥 밤새도록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을 합니다. 2년 동안 창궐을 하다가 큰빛 이끼벌레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4대강 사업으로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큰빛 이끼벌레는 흐르는 강이 아니고 호수 같은 데서 이제 크는 2, 3급수 정도에서 사는 생명체인데 큰빛 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그 시궁창 펄에 실지렁이 붉은 깔다고 자연 생태계는 거짓말을 못해. 인간처럼 거짓말을 못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죠.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말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문을 좀 열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그 녹조 관심이상 발령 일수가 120일 정도 됐어요. 네. 근데 2018년 수문을 열고 나서부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9일로 줄었어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김종술 기자랑 4대강 독립군들이랑 같이 현장 취재를 했는데 올해는 제로였습니다. 녹조 관심 이상 발령 일수가 제로였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수문만 열어도 녹조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민단체나 한국당에서는 도해체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17년도에 미국 가서 이제 취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3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허물었어요. 왜 허물었는가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댐을 있는 것보다 폭파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댐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걔는 노댐 선언을 했어. 사람들이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댐인데 사실 댐이거든요. 댐인데 그대로 두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년 그 유지 보수비가 5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들여서 계속 수문을 막고 있고 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돈이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또 살리고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있다 하면은 의미 있는 투자예요. 자연재해를 또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강을 죽이고 있죠. 지역 경제도 죽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항상 빈 그물입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낙동강에 가면은 제가 그때 한국당에서 주최하는 그 토론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화여대 교수님이 박석순. 네. 그분이 되게 PT라는 정말 저조차도 4대강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석순 교수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규제 TV에서 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진짜요? 옛날에는 착한 애였는데
아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장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뭐 도망 막 뛰어간 게 아니고 뭐 걸어갔는데 뭐 이상하게 뭐 영화를 했다는. 근데 뛰고 가잖아요, 같이. 영상에 나와잖아요. 그렇게 그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스크류밥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녹조가 만약에 생기면 네. 배를 띄우면 그 스크류에 의한 폭기작용으로 해서 강을 맑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둬놓고 배 띄우자. 이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조 관련해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강연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이제 그 초청하고 막 해서 실지렁이 깔따구 같은 경우도 물고기 먹이가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실지렁이 깔따구가 나타나는 거는 강이 시궁창이 됐다는 증거인데 그냥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뭐 물고기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강이 시궁창이 됐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호도해버리는 거죠. 논문까지 냈어요. 얼마 전에는. 그 논문을 그 대부분 그 주류 언론들, 조중동이라든지 주류 언론들 다 받았었어요. 수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비교해봤더니 수문을 닫았을 때가 더 깨끗했다라는 논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로해서 팩트 체크해서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를 써서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4대강 보를 수문을 열기 전의 데이터는 겨울 데이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을 연 뒤의 데이터는 여름 데이터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그 같이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 좋은 데이터를 쓰고 이쪽은 나쁜 데이터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그 논문을 그냥 악마의 편집이었죠. 그런 식으로 제가 호도하는 거죠. 책임지기 싫으니까.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될 환경을 망친 사람이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좀 복장 터질 노릇이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스페인 속담에 1000년 뒤에 강은 제 길로 되돌아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년짜리 대통령이 아무리 훼손하고 강을 막고 돈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1000년 뒤에는 대자연의 그 섭리를 어길 수 없다. 인간은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 이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될 이 4대강이 계속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 1000년까지 기다릴 겁니까? 네? 그 1000년을 100년으로, 100년을 10년으로, 10년을 그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저는 관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그 힘만이 이 지금 4대강 삽질을 멈출 수 있다 라는 좀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